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제 초중등 학부모님 많이 계셔도 대학 입시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방향을 잡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 줄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이해 및 새 정부 교육 정책 분석하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이 주제로 갈 겁니다. 다 배고프시죠? 빨리 맞춰드릴게요. 6시 전에 맞춰드릴게요, 어머님들. 잘 들어보시면은, 근데 저는 팩트보다도 조금 어떻게 준비 과정 얘기가 좀 많을 겁니다. 그럼 많이 들어보시고요. 이게 접니다. 이게 좀 되게 홀쭉해졌습니다, 이렇게. 자, 현재 한국진로진학 입시연구원 대표고 있고요. 이게 우리는 이제 학생부 분석과 그 다음에 디자인을 중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소서 면접을 하고 있고요. 뭐 쭉 보시면 UA중앙 어머님 다 아시는 진학사와 같이 어플라이 업체입니다. 거기서 외래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진로 시점이 커리어넷 진로 상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초중고에서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분야가 진로 상담입니다. 학교에 가서도 진로 상담을 하고 있고 이제 또 커리어넷으로 온라인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고3 학생들이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20% 이상이 진로를 못 잡습니다. 뭐 수학과에서 수학나를 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을 진학을 시켜 나와서도 많이 나옵니다. 다시 재수하기 위해서, 반수하기 위해서 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것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에듀동아와 그 다음에 공문이 중청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비법의 전서 작년에 썼던 책 중에서 이제 고입에서 여기에서 한 5문제가 상상고에서 그런 몇 군데에서 이제 이렇게 적중이 돼가지고 좀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저를 시작. 입시계의 박보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이걸 보검이면 보검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박기철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외우냐면요. 박수를 치면은 기운이 질질 넘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알면은 우리 아이 초등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풀립니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현미후보가 재능은 뭘 이길 수 없죠, 어머니? 재능은? 잘하시네요. 밑에 있습니다. 노력은? 즐거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즐거움은 뭐를 이길 수 없다? 준비입니다. 준비. 그래서 어머님들이 오시다 보면은 이걸 우리 아이가 들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와 있는 이 2시간이 우리 아이한테는 한 20년을 준비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학교까지 가고 그 이후에 취업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어머님 저와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좀 귀하게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겁니다. 어머님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 아는 내용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초등학교 학부모님이 잘 몰라서 한번 합니다. 중학교 전교 10등이 정시로 어느 정도 대학까지 갈 수 있습니까? 중학교 전교 10등이니까. 못 가죠. 못 갑니다. 그러니까 소초 어머님들은 다 아십니다. 중앙대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뭐냐? 정시입니다. 정시, 수시 없이 정시로만 갔을 때 중학교 전국 3,200개 정도 됩니다. 그럼 32,000등 되죠. 32,000등이면 여기 나옵니다. 어머님들이 알아야 될 그 내용 중에 이런 등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몇 명을 뽑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32,000등 여기 안 걸리죠? 밑에 건동 홍수기 걸립니다. 근데 이것도 못 들어가죠. 정시로는. 누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가구 외고 애들도 다 있지만 또 재수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재수생 비율이 이 정도입니다. 거의 50%를 다 육박합니다. 희문고등학교가 2년 전에 재학생 100명일 때 재수생이 몇 명이냐면 120%입니다. 120%. 작년에 교장이 바뀌고 나서 수시로 많이 달리고 치고 있죠. 그럼 우리 아이는 몇 등이 되냐? 아니면 64,000등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기권 이쪽입니다. 충청도 쪽입니다. 왜? 서울권 안에가 39,000명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시의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서초, 특히 강남 어머님들이 계속 정시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죠. 왜? 정시는 되거든요. 정시는 왜 되냐? 한판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거기에 있는 대치비전 21학원에서 유명한 강사님이 박광일 선생님입니다. 박광일. 그것만 전문합니다. 1년에 한 60억을 벌죠. 근데 그분이 왜 유명하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금수저라는 얘기가 많은데,
EBS 기출문제자를 만납니다. 그분이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유명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치동에 일타하는 모든 강사들이 대부분은 100% 아니죠. 대부분은 3,000에서 5,000 정도 갑니다. 이거 녹음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한테 돈을 주고 문제를 만들어 달라 합니다. 그 문제를 학생들에게 팔죠.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어머님, 왜 금수저 전환 논란이 왜 나왔느냐? 학생부 종합전형은 2014년도에 시작됐어요. 그럼 4, 5, 6, 7, 4년 차죠. 1년, 2년 때는 조용히 했습니다. 작년부터 왜 시끄러졌습니까? 일반고 애들이 약진을 하거든요. 인천 지역이 수능으로 몇 등일까요? 전국에 수능으로. 인천 지역 공부 좀 잘하죠. 전국 2등입니다. 꼴찌에서 2등입니다. 꼴찌에서 2등.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똑같이 2등입니다. 상위 2등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니라 인천시 교육청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흑수저, 금수저란 말 자체가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점점 트렌드가 될 겁니다. 우리 입시가.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뭘 준비할 것이냐. 일렬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트렌드를 모르고 계속 점수로만 보고 있다면 아이들은 힘들어집니다. 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거는 한번 보십시오. 정시로만 따졌을 때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당연히 다 들어오시죠, 어머님들. 자제분이 다 들어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서울대랑 국립대 빼고 7개 국립대학을 한국대학으로 통합시킬 거라는 얘기 나오죠. 그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점점 좀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제는 대학을 가지고 스펙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실력을 가진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나와서 취업하라 이렇게 바뀝니다. 어머님 초등 중등 다 바뀔 겁니다. 그걸 보고 제 설명을 들으면 이제 좀 귀가 열릴 겁니다. 잘 보세요. 가끔씩 이러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원이 있는 아이 학교인데 거의 다 비슷해요. 이쪽도. 어머님 이런 질문하죠.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요. 고등학교 때니까 3등급, 4등급 나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정상. 왜 정상이냐? 초등 어머님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보세요. 이거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때 90점 맞은 아이들의 퍼센트입니다. 오늘 학생들이 다 얘기하죠. 올 A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올 A. 자, 왜냐하면 지금 고입에서는 자사고는 A, B, C, D로 가죠. 외국 국제고가 중3 때 뭐로 바뀌죠? 1, 2, 3, 4, 5, 6, 7, 8, 9등급 영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기는 A야, 나는 B야 이러면서 A, B, C로 평가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과정인 이 9등급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자, 그러면 90점 맞은 이 학생은 성취평가가 다 A죠. 근데 몇 프로제요, 4학년 때? 그럼 요대로 점수 가면 몇 등급 됩니까? 33%면. 그렇죠, 4등급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건 정상인 거죠, 정상.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게 뭐죠, 그러면? 우리 아이 A가 아니라 내신 만점으로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점점 절대평가란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는 대학에서는 이 아이 원점수 봅니다. 뭐처럼? 특목 자사고처럼 보게 됩니다. 자, 8점 맞은 학생은 누적 63%인데 몇 등급 됩니까? 그렇죠. 계산이 안 나오죠, 갑자기. 1이 나옵니다, 어머니.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는데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 말은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아이 중학교 때 몇 점, 100점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하셔야 됩니다. 왜? 수행평가 점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98점 이상 맞은 아이들은 정말 살아남는 거고 그냥 학원빨, 우리가 학원빨이라 하죠. 학원빨. 학원빨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우리 원장님이나 강사님들 엄청 고생하시죠. 어머니 자식들 보니까 사랑이 막 나옵니까? 속에서 천불이 일어납니까? 천불이 나잖아요. 그런 아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만들어 놨지만은 학교 활동이 수행평가를 안 해오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다? 지필뿐만 아니라 수행평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아이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따라 읽습니다. 입시의 변화는 시작. 입시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갑니다. 자, 요 사회가 무슨 사회일까요, 어머니? LG, 삼성, 현대 대기업의 인사 기준입니다. 대기업의 인사 기준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대학이 달라집니다. 왜? 정부 지원을 받아야죠.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몇 가지 있죠. 교수들의 연구 논문 실적과 취업률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많이 보내게 됩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도 휴학을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갈 수는 휴학하지 마라. 그래 만들어 놓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
변화 중에 NCF가 들어옵니다. NCF 들어보셨죠? 뭐죠, 어머니? MFG는 들어보셨죠? 맛소금 들어보셨죠? NCF는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해가지고 국가 직무 능력 표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토익 990점 맞았어요. 안 쳤어요. 그래서 전화통화해봐, 과외해봐. 통화를 못해요. 아하,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불필요한 경력만 쌓았거나 스펙을 다 지워버립니다. 요즘은 스웩이라죠, 스웩. 자기만의 흔적, 자기만의 경력을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NCF는 뭐냐? 당신이 기획과, 총무과, 생산과에 들어오면은 이 부서에 필요한 직무 능력을 딱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에서. 모든 공기업이 NCF를 다 채택합니다. 사기업에서 이걸 하게 되죠. 그러면 면접 준비가 뭐죠? 자기 전공과 NCF 준비입니다. 자, NCF를 배우는 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취업을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NCF가 들어오는 순간 뭐가 달라졌죠? 학생부 종합전형에 전공 접학 소인항이 들어옵니다. 불편한 거 하지 마라. 네가 정말 할 수 있는 걸 하라. 이라면 됩니다. 전공 접학 소인항 말도 이제는 바뀌죠. 계열 접학 소모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다 보니까 이제는 2015 교육 개정 과정을 보면요. 창의 융합형 들어보셨죠, 어머니? 융합이란 말 딱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되죠? 고교문이니까 통합되죠.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들어오고 문이과 선발 폐지됩니다. 문과이과 따라 안 뽑습니다. 자율전공이 확대되고 있죠. 자, 그러면 자율전공이 확대되고 있다. 이 말은 뭐냐? 자, 성심처럼 서울대 가고 싶은데요. 건축학과 하다가 갑자기 제가 건축학과 말고 그냥 생물학과 가고 싶어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교 생활 교육부에 적힌 대로면 갈 수가 있습니다. 자율전공이 있잖아요. 자율전공 있는 학과에서는 진로에 대해서 뚜렷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진로 만약에 건축학과를 지원했을 때 그 아이가 정말 열심한 내용 없이 전과를 바꾼다, 진로를 바뀐다 그러면 안 좋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머니? 그러면 지금 우리 초등, 중등 어머님들은 자율전공 확대가 되니까 우리 아이 진로에 대한 고민 좀 나중에 해야 되지?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이미 뭐가 있죠? 자율학기제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학년제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고등학생 들어와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아주 희리하다. 그러면 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렵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송낙천 원장이 왜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진로에 대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의융합형 되셨고, 자, 프라임 들어보셨죠, 어머니? 못 들어보셨으면 지금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 프라임은 중에서 포모에 나오는 프라임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그 영화를 보는 이 프라임 뭐냐? 보통 교육 과정은 3년 예고제입니다. 자, 내년이 2018년이죠. 그러니까 2015년에 교육 개정안을 발표했죠.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그럼 프라임이 또 뭐죠? 3년 전에 발표해야 되는데 작년에 발표했어요. 작년에 발표하고 학생들 뽑아서 바로 대학을 보냅니다. 작년에 문과 학생들이 한 5,000명 이렇게 피를 본 이유가 이겁니다. 취업이 안 되는 문과 예체능과를 축소하고 어디로 갔다? 이공계로 보냈습니다. 밀려버렸죠. 자, 그럼 그거는 3년 후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국가가 바로 시작했어요. 바로 시행했습니다. 21개 대학이 프라임 선정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국가 재원이 얼마 정도 쏟아부어질까요? 300억? 500억? 6천억입니다. 6천억이 21개 대학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하 여대가 작은 규모로 들어봤습니다. 한 50억 정도를. 자, 그러면 공대 계열이 사라집니다. 공대 계열, 대학 계열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 지원 받는 만큼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는 대학 서열보다는 공대는 아니면 이과 계열은 뭐다, 우리 아이. 정말 이쪽에 연구할 수 있는 그걸 봐야 됩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엄청나게 빠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의 핵심은 학생부 중심이죠. 왜? 자유학기 학년제부터 다 달라지니까. 따라서 어머님은 다 학생부 다 보셨죠? 자제분들. 우리 아이 학생부를 못 봤다. 지금 당장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이프의 가요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K-무크. 자, 어머님 무크 혹시 자제분 있습니까? 무크 하는 자제분? K-무크 하는 자제분 없습니까?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집니까? 자, K-무크는 잘 보세요, 어머님.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죠. 하나, 둘, 셋, 넷, 이거 바뀌었으니까. 이쪽에 관심을 두셔야만이 우리 아이가 그에 맞는
인재가 되는 겁니다. 자, K무크는 뭐냐? 무크가 뭐냐면요. 다 아시겠죠? 잠깐 설명할게요. 미래학자들이 10년 후에 사라지는 공공기관 중에 하나가 뭐라 잡았냐면 은행이 아니라 대학교입니다. 대학교에서 어머니 대학 다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저는 법대 나왔거든요. 한 1000페이지를 1년 동안 배워봐야 200페이지밖에 안 배웁니다. 다 알아서 공부합니다. 고시원 가든지 아니면 다른 교수님 특강도 배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능률적이다. 대학교에서는 너희들 강의 오픈해라. 제일 처음에는 내가 울산대학교입니다. 울산대학교. 그때부터 3년 전부터 이게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이건 뭐냐? 외국 대학 공개 강의입니다. K무크가. 국가에서 4년 전에 다시 만들었다. 3년 전에 만들었다. 이게 K무크, 한국형 무크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무크를 안 들었다. 그럼 이 아이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우리 학교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K무크는 인터넷으로 한 학기를 등록하게 되면은 그것을 학교 생활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들 똑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K무크를 들은 아이가 학교생활 기록된 거랑 그 다음에 자소서 면접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를 듣게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좋습니다. 용인외대 보고 2년 전에 보낸 학생도 K무크 이미 다 했어요. 얘네들. 그리고 면접 문제로 나온 겁니다. K무크의 장단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니까 어머님들 기회가 된다면 혹시 우리 아이가 로봇에 관심이 많다. 카이스트 K무크 따로 있습니다. 20개의 대학을 모았는데 카이스트는 별도로 독립해가지고 자기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공짜 강의 이렇게 많다는 거죠. 자, 어머니 휴대폰 꺼내보십시오. 다 갖고 계시 하나 더 가르쳐드릴게요. 휴대폰에 플레이스토어 들어가가지고 뭘 치냐면은 대학 공개 강의를 쳐보십시오. 대학 공개 강의. 뒤에 거 안 들어도 됩니다. 이것만 들어도 우리 아이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K무크는 인터넷 기반이고 이것 전에 나온 곳이 뭐냐? 대학 공개 강의 플레이스토어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건 뭐냐? 휴대폰으로 대학교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셨죠? 예. KOCW. 그 밑에 연계된 게 뭐냐? SNU-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개 강의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답이 나오죠, 어머니? 우리 아이 혼자 못하는데요? 동아리 시키면 되죠, 동아리로. 이걸 가지고. 이해되십니까, 어머니? 변화상에서 변화 가운데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 줄지 거기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교 연계활동, 고교 학점제는 다 설명드린 거죠, 어머니. 왜? 이제는 본인이 필요한 것만 해라. 자기가 듣고 싶은 학과. 애가 수투 필요가 없는데요? 아니면 저는 기하학대 필요 없습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이제는 고교 학점 자기가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건데 뒤에 설명드릴게요. 학교 수업이 엄청나게 빨리 변화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수행평가 보셨죠? 1학년들은 몇 대 몇? 지필 50, 수행평가 50입니다. 그리고 2, 3학년 7대3 아니면 6대4 정도까지 다 수행평가로 갑니다. 지필 고사의 서술형 평가가 20% 말고도 자체적으로 수행평가 점수가 30% 이상을 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학원 가서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다? 진짜 학교 수업을 내가 충실히 하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자, 어머님, 자제분들이 집에 학교에서 잔다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됩니까? 열심히 공부하겠죠, 당연히. 자, 물어보면 됩니다. 너 학교 자니? 하면 애가 잔다 할까요?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너 수학 시간에 아니면 영어 수업 시간에 친구 몇 명이 자는지 물어보십시오. 5명 자 보세요. 친구 5명이 자면 이 친구도 5명 있겠죠. 5, 25. 전체가 다 잡니다. 4명 빼고. 실제로 잡니다, 어머니. 고3이 저한테 상담하고 있는 고3이 저한테 영상을 보내왔어요. 영어 수업 시간인데 정말 자더라고요. 선생님 혼자 얘기하고 이렇게 보고 설명하고 2명이 안 자는데 1명은 전교 1등, 1명은 영상 찍는 아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보세요. 우리 아이를 뭐한다? 학교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성심 우리 아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말 잘 듣고 조용하죠? 우리 아이 발판하는구나. 자는구나. 시끄러워야 됩니다. 아이는. 근데 어느 순간에 초등학교 때는 안 자요. 아이들이. 중학교 되면서 학교가 아니라 여관이 되죠. 고등학교 대놓고 잡니다. 학생이 나갑니다. 선생님 왜 오늘 화가 나요? 왜? 하니까 친구가 안 깨웠어요. 점심을 못 먹었어요. 들어본 적 있죠, 어머니? 없습니까? 그러면 이쪽 동네는 아이들이 성실한 아이입니다. 아니면 말을 안 하든지. 말을 안 합니다, 아이들이. 그 이유가 딱 2가지예요.
공부가 재미가 없다. 두 번째,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왜? 사춘기 때죠. 어머님들은 이제 아직 어리시지만은 갱년기가 올 겁니다. 자, 갱년기, 사춘기 둘이 붙죠. 그럼 완전 싸움 나잖아요. 그래서 뭐냐, 아이들한테 점수 이전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하십시오. 그게 어머님들이 갱년기를 늦출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거 봅시다. 입시의 큰 틀을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수시 정시 들어보셨죠, 어머님? 자, 수시는 몇 장 쓰죠? 대학교? 6장, 그렇죠. 맞습니다. 플러스 알파입니다. 육군, 공군, 해군, 상한학교 하고 몇 개 있습니다. 디지스트, 유니스트까지. 정시는 몇 장 씁니까? 3장이죠. 자, 여기서 정시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정시는 3장인데 가군, 나군, 다군. 자기 입맛대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은 어디 있다? 다 가나. 그러니까 두 군데서 밖에 못 씁니다. 선택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을 잡았을 때 우리 아이를 대학이보다는 이제는 뭐다? 학과 계열적으로 중심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어머님은 저나 비슷한 연령대잖아요. 아직까지 학과 서열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뭘 합니까? 블라인드 처리한다 했죠. 입사 기준에서. 대학교, 학과 다. 그런데 꼼수를 부리죠. 배우는 과목을 쓰라죠. 그것도 아마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있는데 지금 정시를 늘려달라고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안 늘려도 됩니다. 잘 보세요. 수시 정시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7대 3이죠. 근데 보십시오, 어머니. 넘어가니까 뭐가 되죠? 6대 4죠. 왜 이런 일이 나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수시에서는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에서 뭐가 필요하죠? 수능 최저죠. 이걸 맞추지 못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럼 딱 답이 나오죠. 아직까지 대학 입시는 뭐다? 수시 플러스 내신 플러스 수능이구나. 수능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모의고사 안 나옵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 없는 데를 가야 됩니다. 자, 어머니 보세요. 이거는 어렵잖아요. 입시 바라보는 거는요. 자, 학생부 종합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있죠. 맞죠? 학자추가 있죠. 얘가 수능 체제가 없다. 그럼 당연히 뭐가 강조됩니까? 면접이죠. 자, 수능 절대평가 되죠. 그럼 모든 학생들이 다 1등급 받으면 다 어디 칩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치겠죠. 그럼 뭐가 높아지겠습니까? 면접이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뭐 한 개 사라지고 낮아졌다면 다른 쪽의 것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면접입니다. 면접. 학생들이 말을 못해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 말을 잘한다. 너는 입 닥치고 공부만 해. 안 됩니다. 말을 많이 됩니다. 너는 엄마한테 왜 이렇게 따박따박 대더니 좋습니다. 왜? 논리적이구나. 논리적이구나. 대신에 얘야, 참 너 이제 엄마하고 말 주고받기가 되는구나. 아, 기분이 좋아. 근데 조금 날카롭네. 사랑을 가지고 좀 말 좀 해주라. 이렇게. 실제 중요합니다. 발표 못하면 이제는 여기 보셔요. 지필고사가 아니라 면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활동입니다. 이것만 갖고 가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어머님? 자, 그런데 어머님들이 아이를 가르치는 순간 갑자기 갱년기가 5년 후에 올 게 2년 후로 땡겨집니다. 누굴 이용해야 됩니까? 집안에 큰 짐덩어리. 아빠죠. 아빠를 이용해야 됩니다. 아, 짐덩어리 아닙니까?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왼수 덩어리라고 자꾸 얘기해가지고. 아버님이 면접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님은 이런 거 들으면 머리 아파요. 맞잖아요. 근데 지금 막 고개 절레거리죠. 자, 아빠가 면접 도와주는 방법은 뒤쪽 파트인데요. 미리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면접은 다른 거 없어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물어보면 돼요. 그게 면접입니다. 그리고 우리 식당 가면 다 절하죠. 서로한테 스마트폰 보고 절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다 고려야 됩니다. 밥 먹을 때만큼은 우리 얘기 좀 하자고. 엄마가 얘기하는 순간 엄마는 또 공격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아빠를 잘 구슬려야 됩니다. 용돈을 좀 더 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보십시오. 현재는 보면요. 학생부 종합이 대세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수시에서는 23.6%밖에 적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정이죠. 학생부 종합이 상위권 대학은요. 서울대가 10명 중 몇 명 뽑는다? 8명을 뽑습니다.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이게 왜 중요하냐? 점차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거다 이 뜻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디서 시작된다? 가정에서 아빠와의 대화, 진로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공부는 여전히 학원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이걸 생각 안 하고 학원의 공부만 얘기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어머님들 다 아시겠죠? 자, 등급 들어보셨죠? 100분위 표준수. 고등학교 학부모님 손 들어봅시다. 고등학교 학부모님. 없으면 통과해 볼게요. 그냥 바로. 통과해도 될게요. 통과할까요, 어머니? 잘 보세요. 우리 옆집, 애는, 다 1등급이래. 자, 1등급 다 서울대 갑니까? 왜 안 가죠? 왜 못 가죠? 등급을 보지 않거든요, 서울대는. 뭡니까? 이걸 보잖아요. 자, 그래서, 어머님 보십시오. 내가 말씀드렸죠. A, B, C, D, E. 1, 2, 3, 4, 5, 6, 7, 8, 9등급이 중요한 거 아니라, 정말 내신 만점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표점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점수. 100분위가 있습니다. 등급, 왜? 등급은 1등급, 2등급 뭐가 있죠? 구간이 있죠. 그리고 100분위는 이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표준 점수는 뭐다? 과목별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쉬운 거 100점 맞는 거랑 어려운 거 98점 맞은 거 어느 게 더 낫다? 어려운 거 98점 맞은 게 더 어렵습니다. 왜? 대학교는 이걸 좋아하거든요. 상위권 대학은. 그러면 중위권 대학은요? 100분이겠죠. 하위권 대학? 등급입니다. 수능 최저는 뭡니까? 등급을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머님? 자, 두 번째, 1학년, 고1, 1학년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몇 등급까지? 1, 2등급은 똑같이 갑니다. 7, 8등급 똑같이 갑니다.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7, 8등급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왜? 공부가 안 돼 있고 태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3, 4, 5, 6, 7 얘네들이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고사 성적 변할까 안 변할까요, 어머니? 변합니다. 자, 어머님들 안 변하는 사람 있죠? 남편이 안 변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특히 학생들 성적이 변합니다. 뒤에 볼까요? 이 학생 보십시다. 제가 관리하는 학생. 한국 4학년 겁니다. 6등급. 국어 몇 등급이죠? 7. 수학 1. 영어 3. 생명과학, 지구과학 1, 2입니다. 자, 이 학생은 중학교 때 수학이 20.3점이었어요. 다 포기했죠. 마음을 잡고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얘는 수학이 7등급인데 고2 때 들어와서 다시 해서 1등 나옵니다. 자, 어머니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기적은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아주대 에이스 전형으로 산업공학과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아이의 점수를 보고 바로 판단하는 습관이 되게 많습니다. 학교수라니까. 근데 저는 봤을 때 그 아이의 태도와 그 다음에 잠재력을 여러분들이 어머님 충분히 깨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머님들이 자식을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줍니까? 그렇죠? 그게 학생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 종합 전형은요, 4등급이 했던 아이가 나중에 2등급 되면은 그만큼 플러스가 있고 2등급이 했던 애가 4등급 됐다? 그래도 2등급 정도의 점수를 줍니다. 왜?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 상대평가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이거 빨리 설명할게요. 자,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이제 선정할 때 첫 번째 뭘 봅니까? 성적이죠. 자, 이 성적은 뭐죠? 점수만 아니라 비교과가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급 성적과 뭐죠? 교과활동입니다. 두 번째, 대입 정보를 알아야 되죠. 우리 아이가요, 선생님, 올백 맞았어요. 근데 반에 전교 올백 애들이 한 50명 돼요.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자, 2,300개 생각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2,300개. 그 중에서 한 100개 정도 이상이 특목 자사 영재학교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푹 떨어지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서울대학교가 몇 명 뽑는지 모르는데, 서울대가 10,000명 뽑겠죠? 우리 아이 만등하니까 못 들어가죠. 서울대 3,000명밖에 안 뽑잖아요. 그래서 대학 정보를 요거를 공부하십시오. 홈페이지 들어가면 됩니다. 누구한테 시킨다? 집안에 큰 짐덩어리 아버지한테 시키면 됩니다. 이런 거는 하나 하십시오. 그리고 발표해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 전략은 보세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실기 위주가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새로운 정부는 뭘만 남기겠댔죠?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만 남길 겁니다. 논술 고려대 폐지됐죠. 연세대 그 덕을 볼 겁니다. 점점점 사라집니다. 자, 어머님 보세요. 아, 논술이 사라졌으니까 논술이 어디로 넘어갈까요? 어머니 논술 파트가 면접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떤 전형을 선택했냐? 자, 초등학생 어머님 손 들어보십시오. 초등학생. 아직 먼 미래처럼, 예. 오늘 그런 어머님 자제분 좋은 얘기가 될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 아이가 시험은 잘 쳐요. 근데 소심해서 학교 활동은 잘 안 해요. 중학생, 아직은 고등학생들은 모의고사 치잖아요. 그죠? 자, 요 하나, 둘, 세 개를 봅니다. 성적은 좋은데 학교 활동 안 해. 학생부 뭐로 간다? 교과만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활동도 잘해. 뭐다? 학생부, 교과, 종합 다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이건 다 못해. 근데 이건 뭐다? 모의고사 좋아. 정시 플러스 논술. 좀 이해되시죠? 쉽습니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거 별표 치십시오. 별표 치면 없구나. 혹시 안 갔으면 이거 찍으면 됩니다. 성적 벽을 넘을 수 있는 지원 전략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뭐냐? 내신 1.5등급, 내신 1.5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얘를 뽑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성적이 아니라 역량. 자, 예를 들어서 컴피턴시, 역량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 어머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 어머님 두 분이 이제 우리나라 역자, 역도 대표 선수가 됩니다. 뽑아야 됩니다. 100kg 들고 105kg 듭니다. 누굴 뽑아갑니까? 105kg 당연하죠. 근데 석 달 후에 테스트가 있는데 이 어머님은 보니까 연습량이 일주일에 6번, 일주일에 4번. 그리고 성적 향상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0.5, 0.5, 0.5. 나중에 석 달 후 딱 되니까 똑같이 110kg입니다. 누굴 뽑겠습니까? 가능성인 거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역량인 게임입니다. 역량. 그래서 아니 특목고 애들이 4.0인데 어떻게 서울대 가죠? 용외대 보고 4.0, 3.5고 서울대 갑니다. 왜 가죠? 성적 안 되잖아요. 뭐가 되죠? 역량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뭘 키운다?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역량 강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야, 쟤 되겠다. 뭐 하면 되겠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여름방학 때 조금 더위를 먹일 정도로 운동을 시키십시오. 공부를 안 하면. 그 이후로 뭐라 하죠? 죽을 만큼 하는 것. 역치입니다. 역치. 한번 고생을 해보면은 금방 올라갑니다. 이런 애들 있죠. 엄마 공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아이랑 엄마 힘들어 죽겠어. 누가 열심히 할까요? 그치,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 힘들어 죽는 애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딱 얘기하죠. 아유, 그래? 이러죠. 힘들어 죽겠는, 야, 나는 이보다 더 많이 공부했어. 우리는 9번 공부했다, 매달.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아, 그래? 우리 딸 잘한다. 요것만 조금 이기면 이거 커갈 거야.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한번 힘들어 주고 봐야만이 2단계가 올라갑니다. 이걸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해줘야 되는데, 초등, 중등학교 학부모님 만나면 엄마가 교사고, 엄마가 뭐 하면 다 해줍니다. 수행평가 다 해줘. 갖고 와, 엄마 다 해줄게. 그런 애가 고등학교 가서 나옵니까? 안 나오죠. 하지 못해도 보내야 됩니다. 자, 어머님 손 들어보세요. 오늘 학교 다닐 때 우리 아이가 알아서 일어난다. 아, 서울대학교입니다. 엄마가 깨우면 깨우고 일어나라 말하고는 5분 이내에 일어난다. 10분 이내에, 그죠? 보십시오. 이게 자기 주도예요, 어머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대해서 자꾸 엄마가 늦으면 밥도 안 먹고 가죠. 막 짜증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 잡아야 됩니다. 그걸 잡으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고3 학부모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답답한 상담을 합니다. 우리 애가요, 자꾸 지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안 깨우면 일어나질 못한대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깨우지 마십시오. 혼나야 됩니다, 학교에. 혼 한 번 하니까 알아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는 뭐다? 내 자식이 아니다 하셔야 됩니다. 손을 놔야 됩니다. 손을 놓는 순간 이 아이 스스로 커갑니다. 쉽지가 않죠. 누구한테 시킨다? 아빠한테 시킨다. 엄마는 자꾸 물러나야 됩니다. 왜? 집안에 엄마는 모든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밥 해줬는데도 맛없다고 뭐라하죠. 반찬 없다고. 본인들은 차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큰 짐덩어리를 방패막으로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그래야 아빠의 권위가 올라가고 아이도 아빠의 권위가 살면 엄마에 대해서도 더 좋아집니다.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재밌습니까? 네. 아, 이거 고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따르면 학자추 시작. 학자추면. 학이 뭐죠? 우와, 자, 추, 면. 이야, 요만 알아도 이제 여러분들은 입시의 전문가가 된 겁니다. 따르면 학자추. 따라합니다. 시작. 이야, 이제 중얼중얼거리면 우리 엄마가 컨설턴트 되겠구나 생각됩니다. 자,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면접에 뭐가 필요한지 어머님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학생부 종합 서류 중에 3개가 다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학생부만 보는 학교가 있죠. 와, 한양대학교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이겁니다. 다 내보거든요. 자소서 안 쓰죠. 추천서 안 하죠. 면접 안 하죠.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학생부를 어느 대학교처럼 만들어라? 한양대처럼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다 바뀔 겁니다. 왜? 문재인 정부가 자소서 면접도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가 슬슬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학생부는 뭡니까? 집 가정생활입니까? 학교생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교생활 여쭤봐야 되죠. 수행평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동아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꾸 봐야 됩니다. 누구한테 시킨다? 아빠한테. 그렇죠. 엄마가 시키면 안 됩니다. 자, 자기소개서 추천서. 특히 서울대 서강대는 네가 했던 증빙서를 갖고 와랍니다. 저 이런 거 보고서에 했어요. 갖고 와랍니다. 어머님 탐구 보고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소논문. 맞습니다. 작년에 소논문 필요 없다는 얘기 막 떠들었죠. 1단계에서는 안 봅니다. 1단계는 뭐냐? 1, 2, 3단계. 1단계 합격자까지는 누구냐? 위쪽 사정관이 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4, 5단계 누가 본다? 그 대학교 교수님이 보십니다. 그 대학교 교수님이 소논문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똑같은 아이인데. 그래서 소논문을 해야 됩니다. 자, 대입 자소서 다 보셨죠, 어머님? 읽어볼까요? 노란색 시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 없어요. 얘가 시험 기간 때만 공부했어요. 잠깐만요. 제 옆에 좀 서 있었죠. 이렇게. 이거 오는 거 아닌데 이게 다 있는데. 예, 이렇게. 아, 미안합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인데 본인이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K무크나 대학 공개 강의나 독서. 이런 게 깊이 있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뭐죠? 교내 활동입니다. 학교 활동 중에 의미 있는 게 뭐죠? 어머님들 제일 중요한 게 수업이죠. 두 번째, 그렇죠.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그리고 봉사. 그리고 자율활동 통장.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어디로 갔다? 학교입니다. 학교. 3번, 3번이란다. 3번, 여기 뭐죠? 인성이죠. 4번은 대학 자율문항입니다. 지원 동기입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 자소서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몇 번일까요? 1, 2번입니다. 3번이 비슷하거든요. 자, 이건 한번 볼게요. 이건 추천서입니다. 추천서는 학교마다 양식이 다 다릅니다. 고입에도 추천서 있고 대입도 추천서가 있는데 양식은 다른데요. 대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찍기도 하고 밑에다가 500자, 500자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설명하냐면 2년 전에 무슨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관련 남학생이 있었어요. 학생부 좋았고 자소서 좋았고 면접 준비도 잘 돼 있습니다. 함부로 얘는 100% 합격한다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들은 안 합니다. 근데 걔는 정말 합격할 아이 같았어요. 근데 1단계에서 들었어요. 1단계에서. 왜 이러지? 어머니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학교 앞에서 피켓을 했죠. 우리 아이 서류 보여달라고.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안 보여주죠 당연히.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니까 학교에서 들어오라는데 관계자가 어머니 들어오십시오. 뭐요? 하니까 서류 좀 보여달라고. 도저히 우리 아이가 왜 떨어진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조그맣은 방에 CCTV를 딱 켜놨습니다. 자,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가 뭐였죠? 학, 자, 추. 그쵸? 면은 나중인 거니까. 자, 추천서는 누가 쓰죠, 어머니? 성신님 써가지고 교장 성신님이 결제를 받고 대학이나 고등학교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갑니다. 아무도 못 봅니다. 누가 보죠? 승사만 봅니다. 근데 그게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행정실 직원은 뭐가 필요한지 모르거든요. 그냥 준 겁니다. 거기에 뭐가 나왔다? 여기 나왔습니다.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 어머님이 학교에 가서 따졌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학생은 고3 때 선생님이 고3 선생님들께서 추천서 쓰는 게 1년에 몇 장이냐면 7, 8장 씁니다. 되게 힘들어요. 학종이 늘어났으니까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요즘 10장 쓰겠죠. 근데 이 아이는 1학년 국어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거죠. 제가 국어 국문학과 가니까 써달라. 선생님 못 써주겠다. 안 된다 했는데도 받았어요. 받아보고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국어 국문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없어 붙여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죠. 수업 시간에 잤어요. 공부 괜찮게 합니다. 근데 아니 그럼 억지로 적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추천서는 무조건 플러스 점수 없습니다. 안 되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솔직하게 적을 수밖에 없냐? 첫 번째, 교장 결제를 안 받죠. 두 번째는 대학교에서는 추천서 블랙리스트 제도가 있어요. 이 학생 자소서 면접을 딱 받는 경우 쓰는데 추천서랑 내용이 달라. 그럼 이 선생님 추천서 쓴 선생님 명단이 다 기록됩니다. 3번 되면 3아웃 됩니다. 그래서 요즘 고등학교는 돌리죠. 선생님들끼리 자소서를 다른 학교 써라 이렇게. 자, 이거 보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어머니? 추천서 잘 써주는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조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떠들어야 됩니다. 자꾸 얘기됩니다. 걔가 공부를 못하는 게 잘했습니다. 예, 어머니. 국어 국문학과를 갔는데 예. 수학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받았는데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선생님 전면 퇴임했는데요. 그러면 그래도 됩니다. 딴 학교를 갔는데요. 그래도 됩니다. 퇴임한 선생님 예, 다 됩니다. 교직원이면 다 됩니다. 근데 공신력을 주나요, 대학에서? 대학에서는 다 보면은 그 안에 내용이 있죠. 근데 그 어머니 말씀대로 여기 보면 요것도 있지만은 이 아이의 비교 대상을 봅니다. 이 아이를 몇 년 정도 봤습니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현재 고3 애들과 비교했습니까? 아니면 정규생과 비교했습니까? 다 나옵니다. 학교마다 추천서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추천서를 누가 보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공신력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걸 무시하는 그렇죠. 근데 웬만하면 대학교에서는 학생부도 다 믿고 추천서도 다 믿습니다. 그게 의심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죄송한데 아까 그 퇴임한 선생님도 된다고요? 예, 교직. 정년 퇴직하는 예,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 어머님들은 1년에 학교 몇 번 가십니까? 근데 추천서를 예. 담임 선생님이 3년 내내 보신 선생님이 추천서를 주는 거랑 예, 뭐 1학년 때 잠깐 보시고 퇴임한 선생님이 주시는 거랑 그냥 똑같이 본다고? 예, 똑같이 봅니다. 그 내용을 봐야죠. 적힌 내용이 담임을 그렇죠. 잘 써준다는 건 뭐냐? 이 아이가 이 학과나 계열에 정말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했냐가 중요하죠. 1년 동안 있었지만 별 거 없어. 그럼 안 되죠. 3년 동안 했는데도 별 거 없어. 그럼 똑같은 거죠. 한 학기를 했지만은 이 아이 특장점을 정말 잘 알고 캐치해주는 선생님 되시죠. 그분이 좋은 겁니다. 나를 잘 아는 주는 선생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선생님이 좋다 해서 저 보세요. 아, 어머니 제가 잘 적어줄게. 걱정 마세요 하는데 돌아서는 순간 내가 이 아이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적습니까? 이 아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수업 내용이. 자, 어머님 이제 방학이 되면은 어디 가야 됩니까? 학교 가셔야죠. 인사를 해야 됩니다. 쌤한테. 뭐를? 카드를 드리면서. 엽서 카드죠, 엽서 카드. 한 학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신용카드 드릴 겁니까? 안 되잖아요. 왜? 엄마가 학교쌤한테 인사하고 이 관계를 맺는 걸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아이들은 듣고는 많이 배웠는데 본 게 없으니까 못 따라합니다. 그래서 밑에도 우리 아이한테 적으라 해라. 적으십시오. 달라집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담임뿐만 아니라 혹시나 고등학생 됐을 때 이 아이가 관련한 학과의 수학이나 한국사 중요하다면 그 쌤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십시오. 근데 요즘 학교에서는 오늘 되게 싫어하죠. 예. 그러면 언제 갑니까? 어머님 전체 설명이 됐고 공개 수업 있죠? 그때 가면 되죠. 바쁘더라도 가셔야 됩니다. 왜? 어머님이잖아요. 아빠는 잘 안 가라죠. 어머님이니까 자식 때문에 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면접이 핵심이다. 자, 시작. 평소에 학습활동을 통하여 뭐를? 교실을 뛰어노는 수업을 통하여 뭐도 집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언제 합니까? 면접은? 그쵸? 초등 때부터 합니다.
근데 다들 대치동 와가지고 한 달 앞두고 옵니다. 하나도 몰라요, 내용을. 이 진로 왜 갔니? 저도 모르겠어. 엄마가 가라고 했어요. 아이고야, 야, 큰일 나죠. 평소에 합니다. 언제? 누가? 아빠가. 그래서 이 학부모 설명회 때 대전에 가면요, 거의 아빠가 50% 오십니다. 아, 잘 돼요, 진짜. 근데 이게 다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아까 아버님 계셨죠. 한 번 가셨는데. 또 뭐죠? 학습 활동입니다. 그리고 교실을 뛰어넘는 수업. 아까 말씀드렸죠. K무크나 테드, 세바시, D 다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 할 수 된다? 집에서도. 자, 집에서는 바가지, 바깥에도 친다. 집에서 말을 조조절 잘하는 아이가 바깥에도 잘할 수 있는데, 집에서 조용한 아이는 바깥에서 떠들 수도 있어요. 엄마랑 얘기가 안 돼가지고. 근데 가능한 집에 얘기를 많이 하게 마십시오. 자, 면접입니다. 면접 100%. 이게 뭐냐?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계별입니다. 1단계, 2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서류입니다. 2단계는 면접입니다. 이거를 1단계, 2단계를 합치는 것도 있고, 점수를 아니면 따로따로 해서 보십시오. 서울시립 때는 끝납니다. 면접 100점입니다. 2단계에서 끝납니다. 대단하죠, 어머니? 점점점 높아지겠죠, 면접이. 아유, 큰일 났네. 우리 아이 말 못하는데. 말 자꾸 시키십시오.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도 발표를 많이 시킵니다. 벌써. 어떻게 발표시키냐? 이렇게 PPT도 있고 유튜브를 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많이 시키셔야 됩니다. 자, 면접의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 면접 쉽습니다. 이게 어렵겠죠? 근데 일반 면접 보세요, 보니. 수능 최저가 있는 이 대학하고 없는 대학 어느 게 어려울까요, 면접이? 이게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나라에서는 수능 체제를 점점 어떻게 하라? 없애라 하죠. 없애라 합니다. 그럼 여자들이 너무 유리하겠죠? 아닙니다. 여자들은 말을 잘하지만 내용이 없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남자들 말을 못하는데 안에 꾹 담고 있어요. 이게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거는 서류입니다.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이건 뭐죠? 서류를 넘어서 이 자체, 이게 뭐죠, 어머님? 말씀드렸던 논술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면접 문제 보면요, 헐, 이 A3 용지 4장입니다. 이 논술 문제인데, 그걸 우리가 보통 논구술, 구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데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까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 왜 갑자기 논술을 구술 면접으로 물어보느냐 이거죠. 자, 어머님, 그러면 우리 아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서울대 이성이 없구나. 면접입니다. 어떻게? 책입니다, 책. 우리 아이가 동양고전을 모른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양고전은 기본으로 익히십시오. 좋은 책은 뭐냐? 한 권을 읽고 그 아이가 이해하면 됩니다.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한 권을 깊이 있게 읽고 이해하면 됩니다. 특히 신영복 선생님 아시나요? 예, 그분의 책 중에 담론인가 동양고전인가 책이 있어요. 강의라는 책이 있구나. 그게 동양고전을 잘 압축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면접 문제를 많이 뺍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자, 동양고전, 서양고전 각각 50권씩만 읽으면 서울대 들어갑니다. 고려대. 그런데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으면 됩니다. 왜? 제가 서울고등학교 교사랑 같이 독서 토론을 2년 했는데요. 그 친구 있는 말이 이겁니다. 그럼 벌써 꽤 오래됐죠. 거기는 이제 서울고등학교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국 그 당시에는 모의고사가 전국 성적이 다 나왔습니다. 전국 성적, 서울고등학교 성적, 서울고등학교 A반 성적이 다 나왔는데 요즘 없죠. 서열화 시킨다고. 근데 다 평균이 전국 평균 60점인데 국어, 수학, 영어 다 90점입니다. 서울고등학교 그 당시. 근데 국어가 제일 못했어요. 한 7점 나왔어요. 전국 수준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냐? 다 소집했죠. 선생님들 얘기는 99%가 문제집을 안 풀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뭐냐? 아이들이 책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왜 책을 안 읽느냐니까 수업을 일합니다. 그 친구는. 홍길동전을 딱 수업하면은 우리가 일하죠. 홍길동 문제 풀잖아요. 근데 질문 던집니다. 홍길동전에서 애들 기억나는 게 뭐니? 딱 물어보면 다들 아버지를 못하고 어머니를 하지 못하고. 맞죠? 형을, 그죠? 그것만 봅니다. 근데 그 친구는 내리
다른 식을 줍니다. 홍길동의 출생부터입니다. 출생이 뭐죠? 홍대감이 자다가 태몽을 꾸고 자기 정실 부인과 하려니까 이 양반이 대낮에 무슨 해괴한 짓이냐. 그래서 눈을 딱 하는 게 누구죠? 홍길동 엄마죠. 자, 이걸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뭐 회장이야, 현대그룹 회장이야, 태몽이야, 비서한테 야 돈 1억 줄게 할래? 똑같은 겁니다.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율도구부터.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어떤 책을 읽으라 할 땐 팩트만 알잖아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신토피컬 리딩입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똑같은 책을 A, B, C, D, E가 다 다르게 봐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필독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필독서는. 어머니 이해되시죠? 어머니 오케이. 그래서 면접 뒤에 문제 이런 거 나옵니다. 자, 이런 거를 언제 한다? 밥 먹을 때 하시면 됩니다. 아빠가 물어보게 하십시오. 아빠가 야 너 부자면 반드시 행복하니?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면접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일어나는 겁니다. 평소에. 그러면 면접 준비할 필요가 없죠. 그럼 저 같은 사람 뭐 먹고 삽니까? 막판에 보내주십시오. 정리해줄게요. 인사하는 거. 자, 그리고 이거 있죠, 어머니.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자신을 제물로 판 행위는 이성적이었나? 그렇죠. 이런 고민을 합니다. 만약에 엄마 당연하지. 아빠가 눈 뜬 다음에 나 죽어야지. 그러면 걔는 나중에 진짜 배가 아프면 죽을 수도 있는 아이예요. 그쵸? 엄마 감동 눈물 나옵니까? 아니죠. 안 죽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자, 사고력, 사회성 문제 되게 많습니다. 두 개만 갖고 왔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회 이슈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 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자,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설명드릴게요. 자,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이 대입입니다. 아까 말했죠. 수능에 절대평가가 드는 순간 내신에서도 뭘 본다? 등급이 아니라 원점수 만점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건 뭐다? 활동입니다. 자, 이거 보셔야 되죠, 어머님. 우리 아이 영어 공부 많이 하시죠? 영어 원서 읽고 있는지, 영어 에세이, 영어 디베이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은 평가가 절대평가 되니까 우리 아이 독특한 아니면 뭐 우리 아이 정말 구체적인 게 차별화되려고 하니까 학교에 있는 이런 대회를 참석시켜야 됩니다. 우리 아이 너무 부끄러움 많이 타는데요. 돈 주십시오. 돈을 주서라도 나가서 발표시키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건 볼게요. 영어 절대평가 되니까 달라진 거 없냐? 엄청 달라졌습니다. 자, 연세대의학과 2017학년도 올릴 겁니다. 국수, 영탐 요런 3개 과목 중에서 1등급입니다. 3개가 1등급, 3개가. 자, 국수, 영탐 4개 중에 3개가 1등급 맞죠? 됐죠? 수능 체제 되죠, 어머님? 근데 2018학년은 국수, 탐탐 4과목 중 3개가 1등급, 영어는 2등급입니다. 자, 영어는 2등급인데 국수, 탐탐죠. 국수, 탐탐에서 걸려버렸죠. 안 되죠. 영어가 쉬워져 버리니까 다른 과목을 올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죠? 입시 바라보는 시점 알겠죠? 자, 이렇죠. 어머님 결혼하셨잖아요. 남편이 저처럼 키가 작으면 돈을 많이 벌어오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뭐가 부족하면 뭐가 높아집니다. 전 키가 작은 줄 몰랐는데 요즘 키가 작다고 우리 애들이 막 놀려요, 학생들이. 자, 성대의대 봅시다. 국수, 영탐 3개 1등급. 하나, 둘, 셋 되죠, 이렇게. 영어 빼도. 근데 탐탐 4과목 중 3개 1등. 하나, 둘, 셋, 4과목 중 3개 1등급인데 영어가 1등급 잡잖아요. 안 되죠. 쉬워진 게 아니라 상위권 대학은 이런 데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이걸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논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쉬워진 만큼 상위권 대학은 별도의 다른 필터링을 하는구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왜 이렇게 할까요? 정보만 안 듣고. 우수한 인재를 뽑아야 됩니다. 이건 혹시 이화여대 총장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화여대가 엄청난 일을 많이 했죠. 우리 역사에, 그죠? 정유라는. 그쵸. 프라임 들어왔잖아요. 프라임이. 그쵸. 프라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제 못하게 했죠. 말을. 그죠? 자, 이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시작. 뭐가 중요하다? 학생부 기록이 중요하다. 특히 세특 창체가 관건이다. 그리고 교과 활동의 중요성. 자, 고입은 원래 작년부터 고입은 뭐가 들어오죠? 3학년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성적에는 못 들어가게 됩니다. 교육부령에 의해서 당해 학년도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발급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고입 가는 아이들은 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없죠? 세특 다 사라집니다. 원래 다 있어야 돼요. 상상고, 용인, 외대, 국어, 세특이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못 보게 합니다, 이제는. 창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특도 당연히 없어지죠. 그러나 여전히 중1, 중2 때가 제일 관건입니다. 중3 때 공부 백날 해봐야 배움 별로 없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했죠. 자동복리 들어보셨죠, 어머님? 이걸 뭐냐면 이걸 교과 활동을 하지 않고 비교과 활동을 했습니다. 즉 뭐냐?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우체국 가서 우표에 풀 붙이는 거 별 의미 없어요. 교과 수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종합의견 이게 10번인데요. 아쉽죠? 고3 종합의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고1, 고2만 들어갑니다. 고3 안 들어가요. 자, 고3 언제 들어갑니까 그러면? 재수하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 아이가 공부가 고1, 2 때 잘했는데 고3 때 못했어요. 그러면 걔는 고3, 3학년 2학기 때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왜? 아이들 그때 공부 안 하거든요. 근데 내신 확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재수하면 됩니다. 왜? 재수할 때는 전체를 다 보거든요. 얘가 이랬는데 확 올라갔잖아요. 그래 봅니다. 그 재수시키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다, 이거죠. 그랬다. 자, 따라옵니다. 학생, 뭐죠? 성장입니까? 성적입니까? 성장입니다. 뭐가 성장했죠? 성적이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까지 올라갔습니까? 그렇죠. 오라이 성적은 올라갔는데요. 행동이 개차반입니다. 뭐다? 학생부 교과로 가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겁니다. 모든 걸 뭐라 해라? 학교 수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가라 이겁니다. 학교 수업에 관련된 거로 이어가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이거 보세요. 여기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누가 써죠, 어머니? 누구 선생님이죠? 앞장이시죠. 앞장이요? 이건 제가 맞는 거 아닙니다. 다 돌고 도는 것 중에서 필요한 거 갖고 온 건데요. 잠깐만 좀 읽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게 이제 연결이 중요한 겁니다. 띄엄띄엄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했고요. 그래서 봉사활동이나 동아리를 했어요. 다 연결시킵니다. 연결. 이게 중요합니다. 연결과 확장. 따라봅니다. 시작. 연결과 확장. 학생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연결과 확장입니다. 그 설명, 확장이라는 설명 좀 더 드릴게요. 세특은 누가 쓰냐? 자, 고등학교 되면은 영어 수업이 뭐가 있죠, 어머니? 실용 영어가 있고 독해와 작문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써줍니까? 다 써줄 수 있습니다. 교과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요. 교과 시험에 써주는 게 아니라 과목별로 써줍니다. 과목별로.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늘 호기심 어린 눈빛과 집중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하는 학생. 다 어머님 같죠? 그쵸? 학생 발표로만 진행된 수업에서 학교당 하나의 주제를 맡아 개인 발표를 진행했다. 천주교 전례 동화에 등장돼서 이렇게 했다. 어떻습니까? 좋죠? 나쁜 거 없죠? 자, 나쁩니다. 뭐가 나쁘냐? 이게 빠졌습니다. 보세요. 뭘 호기심이 있었죠? 이런 게 있죠. 자, 그럼 이게 아쉽죠? 그럼 이거 누구 탓입니까? 선생님 탓이죠. 선생님들이 써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써주니까. 근데 써주려니까 어쩔 수 없이 써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정말 어떤 부분에 대상이 있었다면 써주겠죠. 근데 써줘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말 잘 들음. 자, 진학지도 부장님하고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떠냐면은,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3등급 이하는 안 적어줘요. 들어보셨죠? 그거 왜 안 적어줍니까? 말씀했죠? 다 자잖아요. 다 자는데 뭘 적어줍니까? 5등급이라도 공부하면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거죠. 뭘 했는지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세요. 발표했다. 어쩌라고 뜬 거 없잖아. 발표를 했는데 친구들한테 공감을 얻고 그다음 뭐 독서를 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우리 한진연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학생부 분석 및 설계 그 작성 과정, 전문가 과정이 따로 있어요. 어머님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 양성 과정도 합니다. 자격증 다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한데 이걸 학생들한테도 수업을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알죠. 자, 이건 뭡니까? 학교 수업을 뛰어넘기 위해서 자료들을 이런 데서 찾아보라 합니다. 여기 리스가 뭐냐? 소논문 쓰는 아이들이 이게 논문 모음집입니다. 논문 모음집. 이 정도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찍어서 어떻게 한다? 아빠한테 드리고, 야야, 아빠가 얘한테 관심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이런 게 있더라. 한번 찾아보자고. 어디 붙인다? 냉장고에 붙입시오. 냉장고. 왜? 이거 버려집니다. 자꾸 보게 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시작. 기록하라. 확장하라. 연결하라. 의미를 담아라. 자, 연결과 확장이죠. 자, 설명드릴게요. 확장이란 말은 이렇습니다. 자, 국어 시간에 윤동주 선생님의 서시를 배웠어요. 그래, 이 아이가 이렇습니다. 서시를 읽고 배워 난 후에 일제시아 시대의 지식인의 권위에 대해서 동감함. 요게 이렇은 아이랑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유고 시집 뭐뭐를 읽고 나서 윤동주 선생님의 시색에 빠져든 어느 게 확장입니까? 그거죠. 근데 얘는 뭐냐? 그걸 읽고 나서 소녀상 모임에, 수요 모임에 가서 윤동주 선생님의 시를 발표함, 낭송함. 어떤 애는 이걸 유튜브 찍고 올렸습니다. 확장이죠. 이 연기는 뭐냐? 이걸 가지고 이 아이는 동아리 활동에 들어옵니다. 뭐냐? 얘는 독서 토론인데요. 아, 윤동주 선생님은 일제시대 때 너무 편하게 한 거 아니야? 편한 건 아니죠. 힘들었죠. 즉,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것 같다. 적극적인 저항시인 이육성 선생님 보자. 이렇게 다른 걸 찾아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그래서 뭐 한다? 보고서랑 소논문을 씁니다. 이게 뭐다? 다른 걸로 연기를 시킨 거죠. 좀 이해되시죠, 어머니?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는 알아서 합니다. 이겁니다. 알아서 하도록. 근데 어머님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은 지도해 줄 수 있죠. 네. 자, 내신 평가 방법. 한번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님들이 제일 오해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평가를 많이 오해합니다. 자, 학생부 교과에서 서울고 1.5랑 그 다음에 상상고 1.5 같으면 다릅니까? 자, 서울고 1.5등급, 그 다음에 우리 상상고 1.5등급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왜? 학생부 교과니까. 그런데 종합은 다르다. 왜? 종합은 정성평가란 의미를 가집니다. 의미를. 그래서 일반고 그냥 등급을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서울고나 이렇게 과학중점이나 강남이는 이런 거 그리고 특목자사고 학교는 등급이 아니라 원점수입니다. 경기외고 학생이 왔어요. 3.5등급이에요. 3등급이에요. 내신이. 근데 영어가 97입니다. 그리고 3등을 봅니까? 1등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점점 절대평가되면 내신을 만점으로 받자. 근데 내신 만점 받으려면 수행평가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수강인은 많아야 됩니다. 위계가 높은 과목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과목을 해야 됩니다. 교과 과정이 바뀌었을 때 쉬운 과목이랑 어려운 과목의 점수가 중요한 거고요. 자, 가산점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왜? 정성, 평가, 의미를 따진다. 그것이 이겁니다. 5가지인데요. 2등급 상승하면 플러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화고등학교 학생이 1학년 1학기 때 5등급, 그 다음에 6등급, 5등급, 6등급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근데 3학년 1학기 때 갑자기 1등급 맞았습니다. 5, 6, 5, 6, 1 수시로 어느 학교 갈 수 있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그때? 5, 6, 5, 6, 1이 어떤 어디 갔냐? 자, 보세요. 2등급 올라가면, 내신 2등급 올라가면 0.2에서 0.5 등급 상승 효과를 줍니다. 절대적인 않아요. 어느 정도 입학 사정관들이 내신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1학년 1학기 때 세화고등학교 들어가서 아무리 공부해도 자기는 5등급밖에 안 돼요. 내신하고 뭘 정시랑 논술을 공부합니다. 근데 3학 1학기 딱 들어가니까 시험 내신이 뭐죠? 다 2배수 수능 기출이죠. 1등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5과목 다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4.8 되는 아이가 1.5로 가는 거죠. 이런 아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매력인 거죠. 학종의 매력입니다. 두 번째, 보건사정서 몇 시간 있으면 될까요, 어머니?
60시간이 기본이죠. 120시간입니다. 120시간.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종로하는 교육이 원래 초에 발표한 거잖아요. 서울연대 고대에서 들어간 아이들 봉사 점수 시간 비교해보면 이렇다. 자,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의미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왜 120시간이냐? 기본적으로 몇 시간이죠? 봉사 시간이? 60이죠. 60, 20, 60. 그거는 학교 활동만 하면 다 나옵니다. 학교에서 쓰레기 듣고 뭐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국 활동을 봅니다. 독서 몇 거니까요, 어머니? 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몇 학기죠? 5개 학교죠. 50건입니다. 50 언제 다 읽죠? 한 달에 2권씩 읽으면 됩니다. 한 달에 2권 읽으면 됩니다. 못 읽겠는데요?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언제 읽는다? 그렇죠. 초중입니다. 너무 잘 아시네요. 혹시 컨설턴트 같은데? 초중입니다. 자, 초중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요. 그 많이 읽은 거를 고등학교 갔을 때 다시 음미를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어머니, 우리 어렸을 때 수탕딸에 적과 흑 읽어보셨죠? 보바리 읽어보셨죠? 아, 안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읽었어요. 그 당시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뭐 서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지내보니까 그것이 그 시대에 가진 의미를 알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머니? 그래서 이거 독서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문활동. 좀 방학 때 독서 당연히 해야죠. 자, 이문활동 중요하겠죠. 정교회장 2점 줍니다. 반장은요? 3년 하면 2점 줍니다. 부반장 없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보세요, 어머니. 부반장인데도 불구하고 반장이 활동하면 점수가 있겠죠. 학생을 지도하는 데 방법 중 이걸 이용해 보십시오. 너는 반장이 더 많이 하니까 차례 경례 이것만 합니다. 그럼 점수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반이 너무 공부를 못해요. 영어를. 그 왜 못하니 하니까 제가 물어봤죠. 일단 휴대폰을 다 거둡니다. 그럼 단어 모르는 아이는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래서 영어 사전을 사서 뒤에 배치해라. 우리 애들이요, 친구들이 영어 사전을 못 봐요. 찾지를 못해요. 그럼 영어 사전 찾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리고 반의 1등, 그리고 반의 꼴찌를 묶어줘라. 서로 멘토 멘토해줘라. 그리고 시험 기간 중에 그 팀별로 5문제, 3문제를 발표시켜라. 실제 했습니다. 그 반이 10반 중에 꼴찌였는데 1등 됐어요. 자, 이런 경우에 그 부반장은 점수가 높을까 나쁠까요? 당연히 높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안에 이 아이가 어떤 활동을 의미있게 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선도부. 선도부니까 뭐 딱 폼 잡고 야 너 머리 안 좋아, 복장 안 좋아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이는 여학생인데 뭐 스타킹을 5개를 늘 주머니에 넣습니다. 스타킹 고나간 학생도 줍니다. 다르죠, 어머니.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 한 것이 뭐다?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교의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작은 활동이라도 의미 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의미 되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랑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록, 특히 별거 없지만 세특이나 행특, 창체, 성실임 정말 잘 적어주셨다. 뭐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로봇공학과인데 로봇에 대한 수업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 혼자서 K무크에 카이스트 무크를 들으면서 로봇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이 두 줄이 특별한 기록이 됩니다. 이 점수를 보는 겁니다. 자, 이제는 학교 중심 얼마큼 중요한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시는 숫자 플러스 문자의 조합. 문자, 이게 뭐죠? 의미입니다. 의미. 자, 어머니 보세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1, 2, 3학년 내내 보는 것도 있고 어떤 한 시점만 보는 게 또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꾸준히 못해도 어느 시기에 뭔가 탁 달라졌다. 그 충분합니다. 그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과정평가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거 어느 학교입니까? 고등학교. 대학교입니다. 가장 우리 중앙에 있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 왜 중앙이냐? 특목 자사고 애들이 마지막으로 가기 싫어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고 애들이 공부 좀 한다 애들이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렇죠. 소형고, 소송화는 정말 특출한 일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자, 봉사활동을 봤는데 공동체 의식과 뭐가 걸려져 있죠? 자기주도서 창의성 걸렸죠.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 아이가 봉사활동하는데 학교에 봉사만 했어요. 점수가 별로 없죠. 근데 이 아이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했다. 점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또 창의성 이겁니다. 보세요. 요양원에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하기 바쁘죠. 근데 이 아이는 뭐냐? 사진사가 되고 싶은 아이예요. 할머니 사진을 계속 찍어줍니다. 그리고 하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게 뭐죠? 창의성이죠.
얘는 글을 쓸 아이예요. 할머니 얘기를 자꾸 들어서 모아놓습니다. 자서전을 써드립니다. 그게 창의성입니다. 자기주도성. 이거는 아이 스스로 키워줘야 됩니다. 자, 이건 좀 넘어갈게요. 오늘 다 바쁘시니까. 6시에 마칠게요, 어머니. 그죠? 다 배고프시죠? 자, 6시에 마칠게요. 전공 접학성은 계열 접학성이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게 안 했습니다. 자, 이겁니다. 교정 교육 과정에서 쫙 빨리. 계열적 합성 뭘 말씀하세요? 예, 어머니, 이겁니다. 계열 접학성은 얘가 인문계냐? 인문대, 사역과학대, 자연대, 이공계 이쪽 파트에 그러면 전공 적합성하고 더 유사한 거잖아요. 조금 폭이 더 크죠. 예를 들어서 생물학과인데 이 아이가 자연계열이잖아요. 그 정도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은 대학교 입장에서 적공 접학성을 강조하니까 아이들이 다른 거 공부를 안 하더라죠. 그래서 이걸 폭넓게 봅니다. 그래서 전공 접학성 이것 때문에 입학사는 다 모였어요. 너무 협소하다. 넓히자. 그냥 학교 활동 다 해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좀 폭넓게 봅니다. 예. 자, 계정 교육과정 딱 3개만 보면 됩니다. 자, 2009년도 뭐였죠? 창의형. 이건 뭐죠? 융합형.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이거 뭐죠? 독서교육. 초3부터 고등학교까지 국어 수업 시간에 한 학기에 한 권 읽기가 있습니다. 교과 책 읽기 중요하죠? 또 있죠? 연극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시험 가면 대명 쫙 꼼잖아요. 무슨 아프다요. 좋습니다. 연극시키는데, 연극. 어떻게 연극시킨다? 영문학과 가는 아이는 연극에 영어 대본을 만들면 됩니다. 심리학과 가고 싶은 아이 모노드라마 만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극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 소프트웨어가 들어왔죠. 자, 이게 코딩인데요, 어머님.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것이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과학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아이가 C 언어 아니면 알파선 그런 거 잘 몰라도 공부만 하면 괜찮은데요. 자, 어머님 나이 때에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그 아이가 이런 자격증이 없다. 곤란합니다. 이미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컴퓨터 과학, 공학적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쪽 가려면요. 지금부터라도. 자, 이거 넘길게요. 자, 이건 핵심 이겁니다. 자, 보세요, 어머니. 요 한국사가 탐구 과목이 아니라 보세요. 옛날에는 역사였잖아요. 이 탐구 과목, 한국사가 기초로 완전 잡힌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자, 국어가 높습니까? 수학이 높습니까? 영어가 높습니까? 똑같죠? 근데 뭐가 높죠? 과학이 더 높습니다. 통합과학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아이 중3 손들어 봅시다, 어머니. 중3. 자, 우리 아이는 말귀를 없다. 곤란합니다. 왜? 말귀가 없다면은 통합사회가 안 됩니다. 왜? 통합사회, 통합과목은 4과목이 다 들어간 겁니다. 얘네는 물화생지 하나씩 못하면 되죠. 자, 보세요. 하나씩 못하면 되는데 갑자기 얘가 생물 못해. 그러면 3개 잘해도 점수는 뚝 떨어지는 겁니다. 어려워집니다. 어려웠죠.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기본은 뭐다? 독서,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저걸 4과목을 그러니까 30%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를 해요. 선생님, 이게, 근데 오늘 보세요. 결국 변별력이 여기서 생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변별력이 하다니까. 변별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12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아이는 이과예요, 우리는 문과, 이런 규정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두루두루 관심을 가지게 해줘야 됩니다. 애들이 더 복잡해졌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참고 실험을 해서 그거를 좀 장기간 해갖고 만든 소설만 만들다. 브라보입니다. 그래서 서울고등학교 애들이 좋아졌죠. 자, 그런데 우리 자제분 중에 혹시나 전국적 자사고 가고 싶다. 나중에는 탐구를, 과학 실험만 한 아이를 뽑게 됩니다. 과학 실험 못하거든.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저쪽에는 과거 애들이 왜 대치도 뭡니까? 실험 때문에 옵니다. 실험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오늘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있죠? 나는, 선생님,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해도 돼요. 자, 그런 순간에 뭐가 있냐? 학교에서 개설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A, B, C, D, E 5개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경제 수학을 열 테니까 문과에서 경제학하는 애 우리 A 학교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무슨 문제 있냐? A, B, C, D 고등학생들이 A 학교에서 경제 수학을 딱 배우는데 내신 평가를 어떡합니까? 상대 평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 평가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미 됐죠. 그리고 이걸 뭐란다? 고교 클러스터랍니다. 고교 클러스터. 합칩니다. 3단위, 7단위, 2단위, 8단위 설명. 이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증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 안에서 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통이 8단이잖아요. 나는 이거 3단에 잡겠다, 이건 5단에 잡겠다. 자, 단위수는 뭐냐면은 한 주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렇죠, 어머니. 근데 그럼 학교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예. 그래서 지금 머리 아프겠죠, 학교에서도. 이겁니다. 언제 확정되나요? 학교마다. 왜냐면 일반고 같은 경우는 좀 내년 전에 나와야 되죠, 발수원이. 이거 바로 내년 시작인데요. 잘 보세요, 어머니. 이게 뭐냐, 이게 특목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쪽, 그럼 우리 아이는 일반 선택이 됩니까? 진로 선택이 됩니까? 진로 선택을 3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이게 문제죠, 여전히. 자, 이제 끝났습니다. 수업의 변화가 여전히 거꾸로 교실. 우리 아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 자, 이거는 다 넘어갈게요. 오늘 다. 중요합니까? 예. 아, 이렇게 다 중요하다 계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 개선 방향인 거는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핵심은 뭡니까, 이제는? 모든 공교육을 특목고 수준에 올리겠다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과학중점학교를 과거처럼 만들겠다 이 뜻입니다. 우리 아이 이제 좋아졌죠? 우리 아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혹시나 과거 영재학교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 보내십시오.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일제고사 폐지되죠, 어머니? 자, 외국 국제고가 사라지면 뭐가 없어집니까? 3학년 때 있는 상대평가가 사라지고 중학교 절대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입니다. 자유학교제 학년제 전환되니까 우리 해야 될 거는 선행보다도 더 중요한 심화학습. 그리고 습관이죠. 우리 아이 공부시켜야 됩니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진로에 대한 성수. 자, 점점 폐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겁니다. 이건 고등학교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들어보셨죠? 뭐냐? 방금.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이게 뭐죠? 절대평가. 이게 대표적인 게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이재정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겁니다. 교육 절대평가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종합만 남는다. 자, 그러면 넘길게요. 찍어보십시오. 어머니. 찍어서 막 유포하셔도 됩니다. 자, 수능 자격 고사되면 어디가 간다? 애들이 다 서울대, 연대, 고대 가니까 뭐가 중요하다? 내신 만점과 면접 대비 학생부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생이 사라지겠죠? 학생교가 종합이 있는데, 그죠? 정시 줄이고 하면. 자, 어머니 따라합니다. 시작. 학생부 관리, 학교활동, 지원, 교내 수강 대회를 어떻게 한다? 지원, 진로 강화, 통수도 사고, 독서 강화, 내신 만점. 자, 어떻게 하느냐 설명드릴게요. 일단 시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다? 시작, 따라합니다. 시작. 더 다양한 평가 방식이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등장하냐 봅시다. 자, 중고등학교 시험 배정이 이렇습니다. 선택평가의 지필, 서술형, 논술형 40. 요거죠. 여기 중요한점 두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 100점 맞았는데 왜 B입니까? 과제를 안 했어요. 듣기 하나 틀렸어요. 89점.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왜 주안점 두냐? 학생부나 자소서에 남을 수가 있거든요. 자, PBL 방식인데 엄청난 평가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죠. 프로젝트 이렇게 해봅니다. 발표해봐라.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예시입니다. 관찰합니다. 성실은 수시로 관찰합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일선 성실 만나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걸 뭘 한다? 전문용어로 가라로 합니다. 가라로. 가라로 합니다. 가라 합니까? 가짜. 아, 그치, 거짓말. 가라가 우리나라 발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평가합니다. 오, 대단하죠? 자기평가. 그래서 교사가 이 거짓말이 아니 다 평가합니다. 모두먼끼리 서로 평가합니다. 우리 모둠장 못했어. 우리 기록장 못했어. 다 합니다, 애들이. 애들끼리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모둠끼리도 평가합니다. 아, 평가가 이제는 누구다? 성심에서 다 친구들끼리 평가합니다. 학교 활동이 얼만큼? 중요한지.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싫은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 활동 안 하게 하는 방법. 야, 내 학교 별로야. 내 학교 성심이 별로야. 이런 말 하십시오. 그럼 아이들은 학교가 여건이 됩니다. 내 학교 최고야. 내 학교 성심 최고야.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학교 성심을 욕하지 마십시오. 그럼 아이들은 더 떨어집니다.
시험이 이리답니다. 주관식으로. 아, 미치겠죠. 자, 그래서 입시 준비 결론은 6대 20은 언제? 평소에. 어디서? 집안에서. 어디서 또? 학교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건 볼게요. 이제 한 2분 하면 끝납니다. 자, 따라합니다. 시작. 적자가 뭐죠, 어머니? 적어야 됩니다. 애들이 합니까? 그렇죠. 어머니 가계부 쓰십니까? 예, 그러면 됩니다. 전 가계부 쓴지 결혼하고 석 달 쓰다가 채워버렸어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우리 아이 일기장 쓰고 메모하는 훈련 시킵시오. 달라집니다. 중앙대 구분이 이겁니다. 메모하느냐, 안 하느냐. 메모한 아이는 중앙대 가고 안 한 아이들은 떨어집니다. 농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플래너 안 쓰는 게 꽤 많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해주고 있는 한 주간에 이런 거 해와. 그럼 제가 파란색 이렇게 도와줍니다. 아이들한테. 그럼 애들이 잘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건 자동 봉진을 했는 거 다. 이걸 적는 아이들이 자기 일주일을 돌아보고 그 다음 계획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래서 이런 거를 누가 해준다? 아빠가 하게 하십시오. 아빠가. 화자가 뭐죠? 대화입니다. 진로, 수업, 시사 이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적어야 됩니다. 진로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거 고1 2학기까지는 단위 나와야 됩니다. 이거 볼까요, 언니? 공각계동대 게다우 이 통속기 사고입니다. 이게 뭐죠? 이야, 사람 머리를 로봇에 붙인 거예요. 이건 뭐죠? 백인 머리를 뭐죠? 흑인 붙인 거죠. 야, 이거 뇌신경 엄청난 기술이네. 그보다도 존재론적 문제죠. 얘가 인간이냐 아니냐 이거죠. 이런 게 통속입니다. 창자를 살려야 됩니다. 창의적 활동. 이게서 제가 이겁니다. 교실 뛰어넘는 수업이 MOOC, K-MOOC, KOCW, XM 아까 말씀드렸죠. 세바시, 2채널, 차이가 나는 클래스 이런 겁니다. 이것을 상위권 대학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집에서 어머님이 이거 말씀하시면 이제 엄마 다시는 그런 데 가지 마라 할 겁니다. 아빠가 야, 회사에서 이렇게 나왔더라. 이거 붙여놓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독자식은 책 읽어야 됩니다. 고전. 이겁니다. 심청전 읽고 나서 이런 관점을 주십시오. 야, 장애인들 취업하고 소녀가장들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지? 한번 물어봅니다. 이거 사이비에 대한 우리나라 피해 한번 연구해보자. 그리고 심리학과 이거 야, 효녀이 심청이 진짜 효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거를 합니다. 법학과, 경영학과, 국제학과, 빅데이터, 사회학과. 어떻게 왕이 이름도 모르는 이런 결혼할 수 있어? 역성혁명이다. 이거 있을 수 없다. 정말 너 신물 띄워놓는 사랑할 수 있기는 너? 이거 다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어놓고 신이시여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놀랐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던져주시면 됩니다. 자, 어머니 마지막입니다. 청소년 고민거리 대부분이 외모가 아니라 성적입니다. 어머니만큼 우리 자녀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누가? 아빠가. 아빠 대화 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빠를 대화를 시키십시오. 아빠를 대화를. 이해되십니까, 어머니? 예, 이제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낼게요. 자, 이거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상을 드릴게요. 자, 학종이나 입시를 배웠죠, 저한테. 술 중에 술은 뭡니까? 논술이라 하면 안 되죠. 학종인데. 술이, 소주입니다. 소주 이름. 소주. 소주의 이름입니다. 소주 이름. 입술? 어이구, 놀라운 얘기입니다. 처음처럼 말고, 진로를, 진로. 뭐죠, 어머니? 참이슬. 진로입니다. 모든 입시는 진로부터 시작됩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나와야 되고, 교중의 교훈은 뭐죠, 이제? 그렇죠, 어머니. 학교입니다. 신중희 씨는? 내신이죠. 내신이기는 비교효과는 없습니다. 님중희님은? 맞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갖고 가십시오. 자, 다시 시작. 진로, 학교, 내신, 성신임. 이걸 갖고 가셔서 우리 아이한테 모든 것이 학교 활동 중심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어머니 많이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누굴 이용한다? 아빠를 이용하십시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